안녕하세요. 유튜브 다마고치 18일차 영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은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끌어당김의 법칙.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의식이 나를 이끈다.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. 이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간이 되는 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더 시크릿이라는 린다 번의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. 사실 저는 이거를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하시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제 요런 걸로 해서 이제 확언 어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렇게 그런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고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 또 그 부분 영상을 봤어요. 그래서 우리가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 많이들 하시는 확언 명상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매일마다 내가 100번씩 쓴다든지 아니면 100번씩 말을 한다든지 100일 동안 말을 한다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100일 동안 꾸준히 말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죠.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른바 내 자신이, 내 생각이, 나의 무의식이 이제 전, 그, 자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주파수가 우주에 보내져서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주파수와 우주에서 맞는 주파수가 똑같은 주파수가 이렇게 끌어져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루어진다는. 근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무의식의 세계이니까요. 그래서 이 끌어당김 법칙을 할 때는 나의 무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의식을 계속 이제 확신을 내 무의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변해시켜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언을 한다든지 계속 나에게 되뇌는 거죠. 나는 잘 될 것이다. 나는 이길 것이다.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. 계속 되뇌어서 나에게 내 무의식 속에 계속 집어넣는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영상은 켈리체 회장님이 이제 올려주신 영상이었는데요. 이제 좋은 남편을 내가 바라는 남편을 어떻게 만나는가, 어떻게 만날 것인가, 그거를 이제 끌어당긴 법칙으로서 이제 만났던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. 이제 사실 켈리체 회장님도 본인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서 이렇게 자기가 맞이하고 싶은 배우자를 글로 다 썼대요. 자기가 나는 요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이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이 되게 구체적으로 썼다고 해요. 키는 180 180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든지 아니면 190 이하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써셨다고 하셨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자세하게 적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는 또 악기를 하나 다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0개를 적어서 매일마다 낭독하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적은 그 조건에 맞는 남자분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인터뷰해서 올라오신 분은 그분은 100가지를 적었다는 거죠. 그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거를 매일마다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. 이제 그분도 오늘 얘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의 배우자를 바랄 때 솔직히 제일 시작은 이제 외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. 외모는 이랬으면,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 이랬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, 그리고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나오고, 그리고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그 가족, 이제 그쪽의 가족과의 관계, 그렇게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100가지가 안 됐는데 이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적다 보니까 채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100가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켈리츠 선생님도 처음에 30가지 적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비난했다 하더라고요. 너는 애가 뭐가 그렇게 세속적이냐, 어? 왜 그렇게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다 바랄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되게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
그렇게 뭐 부자였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은 잘생겼다든지 아니면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든지 뭐 유머러스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바란다는 것이 되게 내가 스스로 이제 내 혼자 말하는 건데도 내 자신이 되게 '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? 나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?'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근데 그 그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. 우리가 장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하물며 내 인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같이 할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나의 반려자, 나와 평생을 함께할 인데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인터뷰했던 그분도 시장에 가서도 시장 장볼 리스트를 정하는데 내가 나의 반려를 생각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예 좀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바를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만날 생각 안 해 보고 만날 수가 있는가 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대요.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상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다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100 가지 정도가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나랑 평생 같이 함께할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'이런 삶이면 좋겠다.'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때서 죄가 되고 세속적이게 되고 그렇게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음 그거를 따라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그거 인제 근데 한 번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적고 나서 그걸 매일마다 들여보고 말을 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지를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신 게 인제 당신이 인제 그 교회에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교회에서 인제 몇몇 분들이 인제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고 인제 사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남편분은 그 당시에 인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크게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고 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깐 이제 백수같이 되게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인제 그분은 그런 우리가 에서 처음에는 그분은 전혀 자기 이 남자친구의 후보에 오르지 못했대요.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'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.' 전혀 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때 계속 해왔던 그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. 자기가 매일마다 읽었던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, 그 리스트가. 그러고는 그 리스트를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자신한테 이렇게 대시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맞춰 봤다는 거죠. 그랬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제 관념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적어 놓은 이상형에 다 맞아떨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. '아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적어 놓고 매일마다 읽었는데 이거를 바란다고 했으면서 지금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다른 조건들만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?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뭐 그런 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것에 부합되는 저 사람을 밀어내면 '나는 이때까지 그럼 무엇을 해온 것인가.'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. 그래서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분하고 인제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나 결혼한 지 인제 8 년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적어 놓은 거기에 정말 부합되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자기가 매일마다 읽고 자기한테 주지시켜 '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.'고 하면서도 실제로 막상 우리가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'저 사람은 아니야.'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게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계속 해옴으로써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지만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읽고 나에게 계속 예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이 그것을 못 알아보지 않도록 예 계속 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사실 한 번은 정의는 예 '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. 결혼하고 싶은가.' 그런 거를 한 번은 예
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정해지면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에 미혼이시라면 어 나는 예 어떤 사람하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세세하게 한 번에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하나하나 예 '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.' 그런 거라든지 '나는 편한 인생을 위해서 그래도 쪼금 돈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.' 라든지 성격이 모나지 않고 되게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다든지 상냥한 사람이면 좋겠다든지 운동을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 부지런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거 내가 그냥 정말 평소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만났을 인제 평생을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같이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는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마 나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내 자신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은 나도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. '상냥한 사람이면 좋겠어.' 내가 상대가 상냥한 사람이길 바라면 저 또한 예 나는 막 화내고 막 이러면서 상대에게는 상냥한 사람이 좋겠을 바란다는 건 너무 아닌 거잖아요. 그럼 그 문구를 적고 매일마다 보면서 아마 '내 자신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'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되게 '좋은 방법이지 않은가.'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실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었 길은데 긴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